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공투자 머니케어 뉴스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는데 제가 열심히 불을 좀 끄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불 끄는 속도보다는 불이 나는 속도가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뭐 그래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러다 보면 소화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적으로 계속 눌리고 있는데 제가 선물 지표를 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7,300, 7,200선이 1차 지지선이고요. 6,900까지 열려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7,200선에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선이 어디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SK 하이닉스나 또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60일 이평선 거의 그 선에 근접해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아직 그 선에 도달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서로 키맞추기 하거나 조금 더 눌림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질 때는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60일선에 근접하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 코스피도 비슷하고 지수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항상 제가 현금 비중 30% 유지해 달라 이렇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 30%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예상했던 자리가 있어요. 바로 어딥니까? 7,200과 6,900 사이 이 구간에서 집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뭐 저 약간 집중화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이제 수익이 나면 그 돈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그 자금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또 불을 끄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현금 비중 30%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 조정 속에서 그러면 시장이 다 조정이 끝나고 나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저는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나 SK 스퀘어가 역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불어서 그동안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던 종목 TS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조정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이야기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게 또 기회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하고요. 제가 짧은 AI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TSE에 대해서 프로브 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린 영상도 있으니까 이해가 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 그 영상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제 저희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 어제 수익 실현 의견 진행하길 참 잘했죠. 그 시간 타임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 시간 타임 이후로 잠깐 한 10분, 20분 정도 상승을 하다가 그 후로는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량 또 수익 실현 진행을 하고요. 현금 여력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드리블도 가능하다. 그런데 오늘 또 하락을 하잖아요. 이게 뭐 기업 자체의 문제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은 뭐 다 하락을 하는 겁니다.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있다 없다? 예,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행했던 것들은 바로 이겁니다. 2026년도 144번째 7월 달 마수거리는 파라다이스로 진행을 했고 사실 우리가 파마리서치나 파라다이스 둘 다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가 이제 올라와서 불을 끈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종목을 교체해 나가는데 그럼 워낙 장이 안 좋습니다. 뭐 방송이나 어디든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럼 종목들 다 이야기했던 것들은 다 빌빌빌빌 하고 있습니다. 지수 빠져나가는데 장사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전략,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전략 계속해서 유지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손절 의견은 없지만 뭐 컨텐츠리 중앙 이 부분은 언젠가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절을 할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나 전망이 나쁘진 않죠. 지금은 뭐 때문에 하락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일단 리밸런싱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나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오버슈팅한 부분은 털어주는 게 극히 정상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성 루머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고 최근에 보면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특히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올해 전반기 들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상승을 보인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조정을 주고 가야지 버블이 생기지 않는 법 아니겠습니까? 왜 빠지니? 뭐 이렇게 보시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보다 예를 들면 뭐 50%, 60%더 올라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두렵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땐 지금 적당한 조정을 갖다 주는 것은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블랙록이 표현한 부분이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중립 의견을 놨지 않겠습니까? 이건 결국은 셀의 의견인데 이것을 바라볼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그들의 의견이 계속 어떻게 돼요? 뷰라는 건 그때그때 계속 바꾸는 거죠. 지금은 좀 과하게 선반영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표든지 시비걸 포워드로다가 전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없어요. 다만 PER 10배를 줄 거냐 안 줄 거냐 이 부분 갖고 계속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거 안 줘도 된다 생각이 들어요. PER 한 8 정도까지만 봐도 주가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그 정도까지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PER 8 기준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뭐 맥스로 봐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PER 8 기준으로 보면 전고점이에요. 전고점까지 가는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우리가 진행되는 것들은 1월부터 6월까지 올라오는 사이에 고점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우리가 한 해를 거래하는 가죠. 그러니까 고점을 찍고 나서 그 후에 거래하는 것들은 다시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고점까지만 우리가 그 사이에서 플레이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이제는 삼성전자하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선반영했던 부분이 저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던스는 앞에 장표에서 대부분 봤으니까 뭐 이렇게 IBK 투자증권에서는 의견을 냈어요. 뭐 어쨌든 뭐 좋습니다. 뭐 업사이드 뭐 리포트 내놓는 건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왜? 자기 책임도 있을 테니까요. 분명한 건 그러나 어쨌든 좋은 것은 분명히 맞다. 아직까지도 긍정적이다라는 것만 느껴주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투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 한번 해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이죠? 작년쯤에 여러분들에게 한 5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언제쯤 버블이 생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이 됐을 때, 최초로 다 시작된 그 시점을 갖다 체크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2023년, 3년도 하반기부터예요. 그때부터 AI 이야기 나오고요. 데이터 센터 관련된 투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자금이 크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크게 집행되기 한 시점은 2025년도부터예요. 그래서 2025년도부터 SK 하이닉스에 대한 비율을 갖다 우리가 이야기 드리고 있을 때 사실 2024년도도 마찬가지죠. 그때가 시작이었으니까 2024년도 7만 5천 원일 때 SK 하이닉스가 제가 내년도에 100% 이상 상승을 합니다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체크하니까 아무도 없었던 뭐 이런 말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부터 캐펙스가 상당히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보면 회계적으로 보면 5년이 지나고 나면 최초에 투자했던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2023년도 물량은 크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2025년도 물량부터 나타나는 게 결국은 2030년쯤 돼야지 어느 정도 그 캐펙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익성으로 전환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그쯤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관점. 그래서 2027년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뭐 AI 버블에 대한 우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뭐합니까? 조정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는 속도 조절은 셀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맞고요. 최근에 보면 메타가 컴퓨팅 수요가 남아서 뭐 클라우딩 서비스로 전환을 한다는 등 서비스를 한다는 등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 관련된 개발이 메타가 좀 뒤처지는 건 분명히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미나이 걸 더 많이 사용하고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도 제미나이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그만큼 성과가 안 나온다라는 것들이고 인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큰 문제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야기 드렸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낸드나 DRAM 그리고 뭐 HBM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요가 유지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장기 계약해가지고 받는 것들도 있고요. 자, 이 부분들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뉴스들이 다 뭐였어요? 선반영된 거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SK 하이닉스를 바라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보면 이것도 제가 그때 좋은 것만은 아니다. ADR 상장이라는 것들이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수익을 빨리 내고 나왔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좋은 또 기회가 저는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표는 제가 누누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할 이유는 별로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상으로는 계속해서 뭐 한다? 예, 순항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도 하나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1분기에서 2분기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증폭량이, 영업이익 증폭량이 상당히 컸죠. 자, 이것을 지금 우리가 반영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후로는 증감량이 어떻어요? 예, 레귤라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QQ 대비해서 뭐 적정 수준이겠죠. 뭐 한 10%에서 20%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캐펙스를 투자해서 새로운 또 물량을 증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가격 상승도 최근에 많이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12월부터 올해 한 5월이죠. 이때까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 가격 증가가 급격하게 일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디램값 더 많이 오를 거야? 안 오를 거야? 예, 안 오르죠. 그 쉽진 않죠. 아무리 치플레이션이라고 해도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세상이 아니거든요. 야,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옛날 거 쓸래 차라리 가성비,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건 가성비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이 비싸잖아요. 그럼 기존 거 좀 더 쓰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도 당연한 이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굳이 무리해서 투자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도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는 그런 선택적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고려해 보면 앞으로 증가분은 많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씩 우상향이나 속도가 빠르지 않은 우상향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것에서 어떻게 돼요? 쿠션을 주고 가야지. 그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애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바로 그 부분을 설명을 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자, 1쿼터 부분이 어디에요? 1쿼터 주가가 그렇게 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겁니다. 1쿼터부터 2쿼터까지 우리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업이익률이 100% 늘어났어요. 이 데이터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실일 겁니다. 그거 인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오는 게 정상입니까? 정상이죠. 거기 조금 오버슈팅 된 부분, 요거 뭐 ADR도 있고, 요걸 한번 제외해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왜 모멘텀이나 뉴스 또 엔비디아 젠스랑 왔다가 하고 막 이 구석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약간의 포모 현상, 이건 좀 제외해놓고 해석을 해보자 라고 하면 그 200이 정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보면 200만 원 올 거냐? 뭐 시장이 조정을 줄 땐 200만 원 올 수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럼 뭐 땡큐지. 자, 그러면 200만 원 선이 어디가 정상이에요? 예, 그렇죠. 저 60일 라인이 정상인 거야. 지금 대부분, 글쎄요, 제대로 다 실적표를 보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처럼 여길 보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겠죠? 정확하게 어디로 갈 거야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뭐 데이터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분명히 정상적인 위치는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 위아래 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 또 12개월 포워드를 보게 되면 조금씩, 그죠? QOQ 대비해서 10에서 15%씩 상승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체크해 봐야 될 거는 좀 좋을 때는 저 275만 원 아래쪽에서는 또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 그러면서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부분이겠죠. 그게 앞으로 4분기가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곳이 아까 아마 전장표에서 있는 IBK 투자증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목표가를 향해서 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방이 깔끔하다 이렇다고 생각하면요. 자, 그럼 마이크론 주가도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마이크론 주가도 저 하이닉스 주가처럼 움직이는 거죠. 거기에다가 자꾸 업사이드를 갖다 단기적으로 높게 놓는 이유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자꾸 원래 8인데 자꾸 10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20%가 더 나와야 되잖아. 거기 사람들이 혼돈하는 거죠. 우리 항상 뭘 투자를 할때 최고 맥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투자하는 그런 서양이 있나요? 내 차 성능이 최대 220km 나가는 차인데 여러분 220km를 밟아본 적이 있어요?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는 경우는 거의 그것도 있다 하더라도 설사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밟은다 하더라도 그 시간은 불과 전체 운행 시간의 1%의 시간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이치로.
SK 스퀘어도 같은 이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내용도 있죠. 뭐 배당이 들어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좋고 영업이익이 나오면 뭐 그 수익에 대한 배당도 들어오고 뭐 예, 이건 이론적 설명이에요. 그래도 AI가 쭉 설명을 하지만 제가 앞에서 이야기드린 그 내용의 핵심이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이 종목도 어디로 와야 돼요? 그렇죠. 60일선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극히 리즈너블하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제가 그 선 위아래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야? 밸류에이션을 어디서 잡아줄진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거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그것은 수급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일단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거기가 정상적인 구간이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 어때요? 60일 이평이 와 있잖아요. 뭐 그래요. 밸류에이션 높지 않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삼성전자에 제가 실적표를 보여드렸잖아요. 2쿼터하고 3쿼터하고 변하는 모습이 20% 이상의 갭이 있어요. 그러면 상승 여력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생각해보면 60일부터 60일선에서 저 10일선까지는 갈 수 있는 여력이 높은 건 삼성전자. 그러니까 홀드하고 있는 것들이고 계속 분할 매수해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고요. 하이닉스는 그게 아니잖아. 물론 개인들 수급이 워낙 많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건 분명히 맞고요. 자,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거, 그럼 매수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 나쁜 거 따지자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생각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요? 저는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 수입원을 갖다가 배당 다시 배당으로다가 진행을 하거나 또 주식을 소각하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하는 것들이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가치밸류적으로 뭐 계산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들 한번 최근 뭐 화면 세워놓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자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SK 플래닛 뭐 이런 곳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보면 뭐 금주가는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 지금 시장이 이런 것들 다 보고 사람들이 거래한다고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다들 어떻게 돼요? 약간 포모가 들어가서 아니면 내러티브가 들어가서 진행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SK 스퀘어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아마 일주일 전인가 뭐 이쯤에 이때쯤이 어디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쯤에 제가 여러분 이쪽에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아마 영상을 갖다 올렸을 땐 조회수가 1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몹시 저도 섭섭하긴 했는데 아니 보이는 대로 이야기 드린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아마 제가 그죠? 뭐 댓글을 열어뒀거나 그러면 많은 뭐 말이 붙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조금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어쨌든 선물 지표가 되게 중요해요. 선물 지표 상으로 보면 약 한 300포인트 정도가 하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더 있으니까 7,200, 300을 갖다 제가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SK 하이닉스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 아니겠어요? 코스피 지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운사이드로다가 아직 10% 정도 더 빠져야 돼요. 그러면 약 12만 원 정도 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럼 13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수급적으로 꼬임이 발생이 되면 125만 원 수준까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저는 근데 저 자리가 뭡니까? 아주 좋은 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60일 이평도 이렇게 시간을 며칠 주잖아요. 3, 4일 주면 125만 원짜리로 올 거고. 그래서 여기가 어디가 교착점, 중첩 이렇게 되는 과정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SA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투자증권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일단 할 거고요. 뭐 역대급 실적 전망 이런 이야기를 하면 DS투자증권이 가이던스를 크게 내놓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PER도 높은 부분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뭐 적정 수준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영업이익률이 뭐 29%, 뭐 30% 이렇게 나오는데 PER 30배만 이렇게 주고 가자 이런 얘기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업사이드도 많이 있고 다운사이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TSE를 바라보는 관점은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칩 생산을 계속 늘립니까? 예, 늘리게 되면 웨이퍼에 대한 그죠? 온도 칩 이걸 테스트하는 것이 많이 진행이 될까요? 예, 많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체 주기가 있다고 그래요. 보통 90일당 이 프로브 카드를 새로 교체해가지고 테스트를 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것도 소모성
어떻게 보면 검사 장비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브 카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생산이 되면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수요가 발생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나오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반도체 투털 막 달려나가면 얘도 쉬지 않고 달려나갔거든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리고 뭐 후공정에서도 결과적으로 칩을 다 완성을 하고 나면 마지막 테스트 하는 것도 테스트 소켓인데 DSE가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그중에 프로브 카드에서 좀 더 포인트를 더 많이 두고 후공정에 있는 테스트 소켓은 리노공업, ISC, 그리고 TSE 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프로브 카드 분야에 또 하나 회사가 있다 그러면 마이크로투 나노 이것도 좀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부분은 별로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살 용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나 삼성전자 살 용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TSE도 볼만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내용적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저 기술적으로 제가 이거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예, 설명은 불가능합니다. 내용은 이해 가는 것들이고.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쪽 있잖아요. HBM4 이런 거 나오면서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중요한 또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능 칩을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가 올라가겠어요? 예, 그렇 당연히 ASP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웨이퍼 이렇게 놓고선 이렇게 테스트 하는 것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전기 신호를 통해서 얘가 잘 작동이 되는가 확인해야겠죠. 1차에서 걸러내야지 2차 칩을 생산했을 때 돈이 더 많이 안 드는 거 분명히 아시겠죠? 그거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계속해서 2026년도, 7년도 진행하면서도 칩에 대한 생산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자회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뭐 프로브 카드 이런 것들 진행하는 회사인데 괜찮아요. 영업이익이. 당연히 그렇겠지. 뭐 회사가 좋은데 뭐 자회사들이라고 나쁘겠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용적으로는 제가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화면 세워놓으시고 한번 다시 한번 마무리 점검해 주시고요. 실적 차트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없죠. 이게 지난 수치고 이게 올해 수치예요. 이게 칩 생산량 증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하이닉스하고 똑같이 증가되잖아요. 아니면 삼성전자 증가하는 것들이나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당연히 2027년도도 가이던스가 좋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주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덕분에 얘는 어떻게 보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도 조정이 더 안 오는 편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규모 대비해서는 작은 거지. 이 정도 변동폭이면.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매크로적인 조정이 오면 매크로를 이기는 종목은 없잖아요. 자, 그 점을 생각해 주셔서 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얘도 이쪽 라인으로 좀 보고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 아니면 여기 지지선. 그래서 22만 5천 원 여기서부터 어디요? 20만 원 사이. 여기서 공략을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가 정석적인 플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계속 들려주니까 이야기 드릴 시간은 없었어요. 그래도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올해 한 번 정도는 꼭 거래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리는 종목 중에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장비주 어렵습니다. 그렇죠? 원위 가입해서 어렵습니다. 거래하는 방법 자체가. 그러나 얘는 들고 있으면 그렇죠. 예, 계속해서 실적이 잘 나오면 전 이 생각만 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